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문제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국민들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 문서 파일을 건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science and the neutral assessment from a purely scientific way of the plans. 최종 보고서를 열어보기 전 기시다 총리는 안전하지 않다면 방류는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責任あるリーダーとして日本や世界の人々の健康や環境に悪影響のある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 140쪽짜리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예상대로 방류는 안전하다였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오염수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has been done throughout this period of more than 2 years. I must say that this process of dilution and chemical and other filtering is nothing new.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IAEA의 결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껏 힘을 실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IAEA의 중립적이고 과학적 대처에 감사하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더 늘려줘서 이른바 역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실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는 DTI 60%가 적용됩니다. DSR과 DTI 모두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DTI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 능력만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임대인은 1억 7,500만 원을,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3억 5천만 원을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최근 급증하는 역전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기를 넘길 뿐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가지고 집을 10억 주고 사가지고 세입자한테 돈을 4억을 받은 게 아니고 4억밖에 없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한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올 초 9억 원 이하 주택에 DTI 60%를 적용한 특례 보금자리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치가 자칫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는 여전히 DSR 40% 적용을 받지만 전세가 낀 주택을 사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우선 갚는다는 특약 요건이 있지만 실수요자가 무리하게 갭 투자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 조정을 방해하는 걸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정부에서 개입하고 그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거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갱신 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실거주 의무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어제는 올여름 최고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다시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엔 이미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마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승우 기자,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저는 마포대교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들어 떨어지던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 한 개까지 일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충남 태안 75mm, 백령도 60mm, 인천 55mm, 서울 35mm인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충북 대부분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서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라권은 내일 새벽 동안,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새벽 시간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옹벽과 축대 붕괴, 산사태 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어나고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의 수가 확인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전국에서 200여 건인데요. 부산에서는 출산한 지 8일 만에 숨진 아기를 야산에 묻었다는 여성이 입건됐고 서울에서도 38건의 미신고 아동이 파악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한 30대 여성이 지난 2015년 출산 8일 만에 숨진 아이를 묻었다는 곳입니다. 여성은 아이가 퇴원한 이튿날 숨졌다며 당시엔 경황이 없어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편과 떨어져 지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아이가 집에 온 지 하루 만에 숨졌다는 진술에 따라 여성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퇴원한 이후에 집안일 하다가 눕혀져 있는 애 보니까 사망이 있었더라. 애 케어 안 해가지고 6.25로 인해서 사망이 이른 걸로 해요.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미신고 아동 38명이 확인돼 경찰이 일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는 24건을 포함한 유기 혐의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신체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7세 아동의 친모가 출산 직후 친부가 아기를 데려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구에선 출생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200건을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숨진 아동은 총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2,100여 건 외에 각 지역에서 드러나는 미신고 영아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부리는 영상. 요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지하철 서핑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10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에서 뛰어다니는 청년들. 마치 모바일 게임 주인공처럼 열차 위에 올라타 묘기를 부리며 영상을 찍는 이른바 지하철 서핑입니다. 미국에서 틱톡 등 SNS에 올려 조회수를 늘리려는 10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 퀸즈의 지하철에서 14살 소년이 지하철 서핑을 시도하다 열차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도 브루클린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14살 소년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He was a sweet kid. He very funny. He would hearing him pass away, it really does affect me because I knew him very well. We urge anyone
even thinking of subway surfing, don't do it. It is extremely dangerous and deadly. 뉴욕 경찰이 지하철 서핑을 시도한 10대 청소년들의 집까지 찾아다니며 가족들이 나서서 말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지난해 928건으로 1년 사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7명이 지하철 서핑 영상을 찍으려다 사망했습니다. But as a result of a viral social media trend, we're losing far too many young people to this type of dangerous incident. 지난 2월 숨진 한 10대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열차 위에 올라가는 걸 제지할 경비 인력도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10대들의 무모함도 문제지만 이런 시도가 가능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